래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아입니다. 이 설을 앞두고 이번 주는 내내 재미가 없을까봐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장은 일단은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1%가량은 그래도 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별한 점은 바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목숨,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았던 그렇죠. 그러한 2차 전지주들이 반등해주고 있고요. 네. 특히나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급등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소재뿐만 아니라 오늘은 장비주들 중에서도 강한 흐름이 보여지고요. 또 조정이 나오다 싶었던 이 자동차 주들까지 함께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가 강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끝까지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이 반도체처럼 어제 강했고 하루만에도 조용해졌죠. 이런 것처럼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실 텐데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규 매수 문의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함께 짜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도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유튜브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어떤 네. 분들이 와주셨을까요? 무흔님께서는 2차 전지는 올라가고 2차 음주는 절제합시다. 그래요. 요즘에 트렌드가 그렇죠. 2차, 3차까지 안 갑니다. 1차에서 끝내고 가정으로 빨리 복귀하셔야죠. 점점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이게 미덕이에요. 네, 그래서 1차에서 끝내는 게 요즘 트렌드라는 점까지 창호 앵커님이 이렇게 속속들이 알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계시죠? 우상향님께서는 반가워요. 오늘은 날씨도 화창합니다. 반도체는 삐리리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또 미국 증시에서도 그랬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살짝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날씨는 화창합니다. 자, 날씨 근데 우상현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죠? 사실 서울은 약간 좀 어둑어둑한 모습이 있거든요. 설마 제주도? 갑자기요?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뭔가 날씨가 좋을 것 같거든요. 거의 뭐 의식의 흐름 아닙니까?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사계절님께서 안녕하세요. 2차 전지 올라서 너무 좋은데 반도체로 이 왼쪽 뺨을 맞고 있다. 이 오른쪽 얼얼한 거 좀 상처 보갑해놨더니 이쪽이 자꾸 뭐가 날아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제가 댓글을 보면서 잠시 시장 상황을 봤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탄력에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는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우상향님께서는 그렇죠. 서울 아니시죠? 네, 전주에 전주에 계시는군요. 계시네요. 부러워요. 여기 지금 서울은 약간 으슬으슬하고 날씨도 그냥 좀 약간 우중충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08님께서는 또 조금 전에 저희가 2차 음주 절제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도 명절 중에 3차 음주를 준비 중인디? 그렇습니다. 주량이 좀 세신가 봐요. 그리고 명절에는 또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정말 특수한 이런 음주도 뭐 허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 음주를 너무 많이 달리다가 가족끼리 또 다투면 안 돼요. 이게 또 이게 갑자기 술 기운이 확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형제끼리, 자매끼리 갑자기 다투면 이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할 차라리 바에는. 모든 분들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사가 그냥 조용히 잠드는 거면 좀 되게 평화롭지 않을까요? 근데 모두가 자면 약간 무섭지 않아요? 눈 뜨니까 모두가 다 쓰러져 있어. 이게 독 아닌가요? 자, 어쨌든 인사 좀 나눠봤고 종목 진단 계속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네. 자, 오늘의 래키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이 일단 채팅창 보니까요 많이들 네. 인사 주셨고, 자, 저희는 래키쇼 주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래키쇼 주제 먼저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이걸 어떻게 오늘 시장 올라서 좋았는데 왜 패배를 네. 골라오신 거예요? 아니 뭐 아시안컵 얘기가 워낙에 또 화제가 되는 김에 네. 저희가 또 아시안컵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시안컵 아쉽게도 지난밤에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패배 기록이 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좀 아픔이 있으시겠지만 그 아픔을 잠깐 뒤로 하고 과거의 사례들을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의
기록들을 한번 파헤쳐봤거든요. 오. 역대 우리나라 아시안컵 최고 순위 기록은 언제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 순위 기록이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니까요. 2019년에 아랍에미리트의 벤투호였네요. 저 때는. 벌써 얼마 전 같은데 벌써 저게 5년 전입니다. 그리고 2015년 호주, 저 때는 슈틸리케호였죠. 그리고 2011년에 카타르 조광래호, 2004년에 중국 봄프레레호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자, 그리고 96년엔 아랍에미리트 박종환 호. 저는 저 때부터는 기억이 좀 흐릿하네요. 그쵸. 저 기억 때는 못하시죠? 이제 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уп스. 알겠어요. 네. 그런 걸 밝히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네. 네, 아주 오래전까지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고 있는 최고 순위 기록이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사실 아시안컵은 잘 모르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02년 월드컵. 그게 기억나요? 네. 그거 완전 아기 때잖아요. 애기 때긴 한데 그날 어허. 그러니까 워낙에 정말 분위기가 좋았었고 그때 유치원생이었거든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래요? 그 배팅을 시켰어요, 저희한테. 잠깐만, 그 유치원 이름은 따로 나중에 말해주세요. 거긴 안 보내야 되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치원 때 배팅을 했던 미나코의 이 승부사 기질을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자, 아시아컵 최고 순위 일단 기록 한번 맞춰가 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는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먼저 모셔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CEO 투모로우 님께서 왠지 내일도 뵐 것 같아요. 자,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자주 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종목이 네. 화장품으로 갑니다. 자, 오, 화장품 얘기 요즘에 오랜만이네요. 약간 잘 얘기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좀 쏙 들어간 것 같은데 자, 아모레퍼시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매수가가 13만 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현재 주가는 12만 5,500원이죠. 자, 13만 원에 10%. 현재 주가와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닌데 얼마 전에 저렇게 좀 뚝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사실 화장품주들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작은 종목들만 잘 갔거든요. 그렇죠. 자, 맞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에서는 중국 관련된 어닝 쇼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경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전년 1년 전보다는 14.9% 빠졌고요. 3분기 대비는 4% 정도 올라갔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63%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이렇게 많이 빠져서 63% 빠져 500억 2022년도는 569억 정도 나오다가 작년에는 206억으로 나왔습니다. 63%나 빠져서 그래서 어닝 쇼크가 일어난 거죠. 어느 정도는 회복할 거로 봤는데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실적 나오고 급락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급락하니까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주식이 다시 잘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12만 원 좀 하회를 했었는데요. 1만 8천까지 갔다 지금 12만 5천입니다. 그럼 13만 원에 샀으니까 아마 평균적으로 여기서 사실 걸 보여요. 그래서 샀다가 이제 보면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미 중국이 잃어버린 10년, 20년 지금 이렇게 제2의 일본이 일본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경제가 회복이 쉽지 않고 내수 위주로 성장을 시켜서 내수로 부양시켜서 GDP 국내 경제 성장을 중국이 성장시키려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수도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이 그 화장품 시대는 15년까지 끝났습니다. 한 2000년 90년대 말 2010년도 그때는 소비 시대였기 때문에 엄청난 소비를 중국이 하기 시작해서 그에 대한 그 2015년 이후부터는 이제 사드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 그래서
중국이 이미 로컬 화장품 회사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굳이 한국 제품을 쓰지 않아도 그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그 시대가 완전히 끝나면 끝없이 빠지잖아요. 그죠? 빠져서 올라가더라도 실제로 보면 여기서 2020년도 코로나 때 해서 잠깐 돈이 많이 빠졌다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산 거예요.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중국도 회복되지 않을까. 그건 코로나 때 이후에 중국이 별로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만 원 뭐 이렇게 왔다가 16만 원 왔다가 여기 29만 100%는 간 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잘 사면 100%는 먹을 수 있는데 저점에서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이 낙폭화 돼주고. 근데 크게 업황 개선이라든지 실적의 턴어라운드 됐는데 실제 과거 실적을 돌파를 못하면 이 고가를 돌파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단기 매매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리오퍼닝 관련해서 뭐 중국이 계속 괜찮아진다 그랬는데 안 괜찮아지니까 지금 가다가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될 거로 봤는데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선이 요원하다.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22평선에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2평선이 12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늘 또 12만 8천 병은 못 가고요. 여기가 이렇게 저항이 되는 거죠. 12만 8천 정도. 그래서 저는 손절가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2만 짧게 봐드리겠습니다. 12만 2천 원. 12만 2천 원을 붕괴하면 추가 하락도 우려되기 때문에 붕괴하지 않고 다시 12만 8천 원 그러니까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와 매도가를 함께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손절 라인 12만 2천 원으로 잡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붕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붕괴가 되지 않는다면 12만 8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가격 라인도 잘 형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랑새님께서 너무 부러워요. 아니, 이 설 연휴에 해외 여행을 가십니까, 파랑새님? 너무 부럽습니다. 어제 오. 제가 막 보다가 여행주들이 잘 가길래, 특히 항공주들이 잘 가길래 네.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설 연휴에 여행 수요가 엄청 많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파랑새님이셨군요. 그러니까요. 아니, 파랑새님, 히히, 태국 가요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 골프 치러 산속으로 가신대요, 가족 모두. 대박. 혼자 가시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 설 연휴 동안에 추억 하나 또 만드시겠네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재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예비 자연인님 KMW 매수문이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곰팔님께서는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 우리 병훈형 같이 팔아라 이런 말 내주는 전문가가 드물다. 이제 이 종목 진단에서 냉철하게 할 때는 또 냉철하게 잘 해주시는 이 종목 진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우리가 확실히 또 끊어낼 때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지혜니까요. 맞아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다음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사계절님께서 유튜브에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KMW입니다. 방금 전에 매수문이 들어왔던.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비 자연인님께서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 사계절님께서는 KMW 15,675원의 평단가 갖고 계시고요. 7%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분할로 사고 있는데 계속 아래로 내려가네요. 중기, 장기 다 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을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 KMW 15,675원의 평단가를 갖고 계셔서 지금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래로 가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것 같아서 중장기 전략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통신주인데 통신 장비 광대역 중계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신주들은 기본적으로 3G부터 시작해서 4G, 5G, 이제는 6G를 기대하고 아마 주식이 산 것 같은데요. 아직 5G가 거의 우리나라는 한 80% 정도 커버됐을 겁니다. 그런 상태고, 그러면 5G에 대한 커버가 됐으니까 강대역 중거기가 거의 다 지금 나간 거죠. 그러면 강대역 중거기가 안 나가면 장비 회사들은 적자가 나겠죠? 작년 적자 났잖아요. 덜 나가면. 그러면 올해 중계기도 수주를 받아서 이제 납품한 올해 상반기에 1분기도 적자가 날 걸로 보여요. 계속.
그러면 이제 6G는 아직 멀었죠. 6G가 상용화 될 거는 지금 5G도 충분한데 6G를 과연 이걸 해야 될까? 그럼 뭐 삼성에서 2030년 정도잖아요. 지금 24년도예요? 앞으로 5년 정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가지고 있다면, 6G 시대가 온다면 중계기를 깔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주식은 올라가겠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네. 9만 원에서 8만 9천 원에서 지금 만 원대 왔으니까 엄청나게 빠진 데가 중요하지 않죠. 왜? 미래의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근거가 있다면, 내가 그 근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주식은 그냥 대충 사놓더라도 그때 남들이 이렇게 한호할 때 그때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제 중기와 장기도 괜찮다. 7% 비중을 샀으니까 비중 얼마 사지도 않았어요. 비중 샀는데 지금 조금 700원대 사서 한 600원 내려오니까 지금 계속 내려오려고 이틀 아마 여기 사신 것 같아요. 계속 내려온다 그러니까 아래로 계속 이틀 내려온다 아래로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면 단기 매매자죠. 단타 매매자. 매일 판을 들여다보는 도박처럼 판 들어보고 올라갔네 내려갔네 먹었네 오늘 강 팔아야지 아니면 뭐 피를 많이 있을 때 산다든지 고수습 치더라도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처음부터 살 때 나는 이제 6G를 본다면 한 몇 년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쌀 때 산다면.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죠. 이건 12,000까지 빠져야 됩니다. 기본. 거래가 실리고 위로 못 갔으니까 지금은 그러면 중심선까지 12,800원까지 기본 빠져야 됩니다. 만약에 추가로 사는 것도 천천히 1분기도 적자 나올 예상이 되는데 그럼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이건 추세적으로 잘 못 가는 거죠. 얼마 전에 잠깐 테마로 불어서 2만 원 왔죠. 100% 올라왔습니다. 낙폭 가대주는 올라가면 100% 올라가고 다시 또 조정받아요. 실적이 개선된다고 나오는데 확실히 되면 이제 한 3배 정도 갈 수 있고요. 3만 원 정도. 그래서 3만 원 아직 하반기까지 가봐야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현재는 기다리시고 나중에 하고 싶으시면 저점 정도 만 원 초반이 12,000원이나 만 원과 12,000원 사이 가면 추가 매수를 한 15%까지 해도 되는데 아마 중장기 투자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 매매자는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14,800원. 최근 들어 여기가 저점이 14,800원이니까 14,800원 깨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17,9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17,000원 정도대 내외로 가면 팔고 다시 밑에 사시면 좋고요. 사는 분도 장기로 사야 됩니다. 5년을 보고. 그러지 않고는 쉽지 않다. 거래에 실린 거 돌파하려면. 그래서 오랫동안 박스권 12,000원과 15,000원 사이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장기는 보유하지만 단기는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한 기간 동안의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는 10,000원에서 12,000원 구간에 그때 추가 매수를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사계절님께서는 그래도 중기, 장기 전략을 요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수하는 접근이 좀 괜찮아 보이지만 단기를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다른 종목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보니까 김경진님께서 인사 주셨고 08님 이 5G 통신장비주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회상을 또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이었나요? 19년이었나요? 1년 내내 5G만 계속 얘기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 대장주 KMW인데 참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도 내려왔습니다. 자, 네. 사계절님께서 감사 인사 던져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종목 진단을 잠깐 뒤로 하고 랭킹쇼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아시안컵 이거 패배 특집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하니까 패배 특집은 좀- 과거의 영광의 순간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아쉬움을 좀 메워보는 시간이죠. 자, 다음 중 역대 우리나라 아시안컵 최고 순위 기록을 언제 할까요? 이 5개 중에서 5위입니다. 5위는 띠리링. 1996년 아랍에미리트 박종환 호의 7위 기록이었습니다. 7위 기록이면 이번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제가 사실 이번에 잘 안 봐가지고. 어제 4강이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저도 보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5위, 어이구, 굉장히 딱 사진만 봐도 96년 느낌이 나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닌가요? 어쨌든 5위는 96년 아랍에미리트 저 때였습니다. 7위였고요. 이제부터 순위가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갔을 때 우리나라 아시아컵 최고 순위가 언제였을까까지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자, 콩발님이 요르단에 졌다면 너무 충격이라던데 하면서 직접 보지는 않으셨군요. 아니, 근데 뭐 우리나라가 요르단보다는 원래 순위가 높다면서요. 네. 근데 어제 이제 패배를 하니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그 같습니다. 스포츠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항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기적이 계속같이 이어지는 것도 어렵고요. 그럼요. 네. 자, 그러면 4위를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페가수스는 오늘 열심히 맞춰주시는데요. 자, 그럼 종목 진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음 네. 종목은요, 유튜브 유돈노님의 종목인데요. 이거 HLB입니다, 일단. 근데 매수 가격이 높아요. 73,000원입니다. 그래도 수익은 보고 계세요. 맞아요. 다행인 건. 근데 73,000원에 10%신데 73,000원에 매수하신 거면 이거 어제 매수하신 거예요? 어제 가격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5년 전입니다. 엄청난 강심장이신데요. 설마 5년 전 어제랑. 아니겠죠? 어제 매수하신 거면 이거 거의 뭐 신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HLB에 거의 4화를 걸고 계신 게 아닌가. 일단 오늘 수익인 건 정말 다행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쭉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HLB입니다. 이거 어제 따라가신 모양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도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75,000원 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를 제약바이오계 항암제, 면역 항암제부터 치료제 관련된 최고의 바이오 개발회사를 개발회사죠. 자회사들 여러 개 거느리고 있고 사실 HLB는 제가 바이오 시대 처음 온다 그래서 2012년도 5월 달에 액분하기 전에 이제 무상하기 전에 1870원에 추천해서 10만 원 간다 그랬는데요. 정말 10만 원 갔었습니다. 21만까지 갔다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바이오 시대가 처음 치료제 시대가 시작될 때 산업이 도입기 때 그때 사놓으면 거의 10배, 100배는 먹어요. 근데 이 주식을 이제 항상 올라왔을 때 시세를 보고 내가 사면 거의 물립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늘 말씀, 박스권 하단에서 사면 어쨌든 항암제라든지 면역치료 이런 관련된 일등주로 저는 과거 10년 전에도 그렇게 봤으니까 2010년도부터 그러면 박스권 하단에 와서 사면 기본적으로 박스권 상단까지 가니까 주식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하는 게 왜 나의 욕심을 버리고 그 회사를 분석하고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천천히 여유를 두고 2, 3년을 보고 내가 주식하면 기본적으로 50을 100% 먹어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 28,000원대 사서 그냥 4만원 가면 8만원대 5만원대나 그러면 늘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항상 초보자들은 막 시세 간 걸 보고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그럼 또 내려올 겁니다. 아마 얼마까지가 요거 상황 85,000 돌파를 못하면 거기서 꺾이면 또 내려갈 거예요. 그죠? 실제로 큰 기술 수출 이런 거는 해도 시세가 나고 나면 그 다음 빠져야 돼, 대다수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미 한번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 들어갔었죠. 그죠? 여기서는 큰 조정이 아니었어요. 20% 정도 내외에 조정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조정 받을 때는 여기 2파 조정은 평탄하게 플랫하게 조정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올라와서 조정받으면 급락 조정을 합니다. 이게 모든 주식은 다 똑같아요. 급등주는. 그래서 생각을 과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지만 조정을 줄 때는 이렇게 평탄한 조정을 줬잖아요. 여기 4월 달에 작년에. 그래서 그 다음에 급등하니까 폭락 조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조정 파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를 바이오주는 급등하고 나면 이제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는 위에서 계속 따라갑니다. 오늘 안 사면 내가 계속 보니까 안 사면 불안하고 불안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게
위에 가다 몰리면 안 되니까 지금은 손절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손절가는 지금 가격이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단기적인 73,000원이 단기적인 이익 실현 손절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박스권 상단이니까 74,500원을 지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 본인 본전인데 만약에 조금 더 기다리겠다면 68,000원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68,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정해드리고요. 그 다음 목표가는 저는 75,000원 보기 때문에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75,000원에서 아마 83,000원 사이가 목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고요. 지금은 뭐 잘 가고 있으니까 지금 보유했다가 그 마디 설정해주는 마디를 꼭 지켜주시고요. 테마주는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HLB 살펴드렸습니다. 손절 가격 68,000원대 기억을 해두시고 위로는 75,000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네요. HLB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에서 HLB 안내해 드렸고요. 유돈노님께서 진짜로 어제 샀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제 그 가격이 어제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08님. 불안의 공감각적 음성 지원. 조금 전에 무슨 접시 소리가 들렸지? 불안하게 들리셨나 봐요. 네. 자, 그렇습니다. 미경님 오셨고요. 해뜰날님, GS 김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종목 진단 계속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또 단골 손님 중에 아. 한 분이시죠. 절파고 TV님, 네. 최근에는 그래도 그때 단타에 성공하셨다 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진단을 요청해주신 종목은 큼직한 종목이네요. 오호.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예. 포스코 퓨처엠 278,000원에 7% 들고 계신 상황이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 오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다 잘 가면서 함께 탄력을 받고 있는데 다소 아쉬운 점은 좀 윗꼬리를 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정말 40만 원 선까지 바라봤던 또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절파고 TV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이 좀 의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해도 단타로 30 근처에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될까요? 이거 그럼 오늘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오늘 들어가셨나요? 절파고 그럼 TV님? 요즘에 절파고 TV님께서 단타를 많이 들어가시네요. 자, 포퓨를 단타로 오늘 따라가신 것 같은데 이거 과연 괜찮을지. 네, 손절가 등 전략을 듣고 싶다라고 남겨주셨으니까요. 일단은 목표가인 30 근처까지 갈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퓨처엠을 들고 와주셨는데요. 우선은 278,000원의 평단가를 갖고 계시고 30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이 듣고 싶다 하는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전문가님 마이크 켜주시죠. 네,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를 생산을 이제 크게 캐파가 늘어가서 작년에 엄청난 주식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식을 많이 내려왔으니까 단기적인 걸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접근해도 지금은 이 영역에서는 리스크가 크지 않는데 항상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오늘 시세가 에코프로 BM이 10% 이상씩 거의 20%까지 갔었나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9.9% 정도 오늘 가다가 지금 오늘 15% 갔다가 지금 현재 9%인데요. 그러면 15% 갔다 9%니까 8% 정도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고 에코프로 BM도 박스권 상단이 28만 원이기 때문에 28만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듯이 포스코 퓨처엠 요건 29만 8천 원 30만 원 정도예요. 박스권 상단이. 그래서 29만 8천 원 정도 그래서 요 박스권에 있는데 이 주식은 그러면 지금 26만 원 정도에서 30만 원에 그럼 내가 27만 8천 들어가서 5% 정도밖에 못 먹는데 단타로 들어갔는 거는 오늘 샀다가 바로 크게 올라가니까 오늘 팔려고 같듯이 나님 내일 팔려고 그러면 이 일봉 차트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단기 차트로 보면 15분봉 차트 장중에 매매는 15분봉 차트로 저는 보는데요. 15분봉 이미 조정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매도입니다. 15분봉으로는 오늘 아침에 만약에 보고 27만 원 초반에 들어가면 이미
27만 8천, 28만에 정확히 27만 8천은 팔아야 되고요. 근데 27만 7천에 사셨어요. 8천 원에. 즉 단타는 여기서 따라 들어가서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손절선에서 보유 금지선에서 오늘 데이트레이드는 거기서 내가 사가지고 다시 29만 원 가까이. 그것은 단타가 아니죠. 그건 들고 가는 분이에요. 그럼 단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단기 매매하고 싶으면 지금 사야 되는 거죠. 27만. 근데 오늘 이미 오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보고 있다 순식간 따라가서 아무리 높게 사도 이건 27만 2천 원, 3천 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요건 좀 더 길게 보면 한 5일 정도 다음 주까지 본다면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됩니다. 28만 원을 돌파해야만 29만 5천 원 목표가고요. 단기로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계속 진단 이 시간에 마찬가지고 35만 여기서 계속 매도 의견을 줬습니다. 여기서는 매도 의견 주고 그래서 그래도 안 파셔 다들. 그럼 물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난번 저점은 깨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반등해도 이 힘이 약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양극재는 지난번에 양극재만 하는 에코프로 주도주였으니까 그러면 100% 올라갔죠. 저가 대비. 그리고 에코프로 프로에서 50%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제 50% 올라갔으니까 저가 대비 더 변동폭이 낮아지니까 이제 30% 올라가면 끝이에요. 또 행보를 하는 거죠. 30%가 26만 원, 24만 원이 저가니까 30%면 거의 7만 원 정도니까 이 30만 원 초반. 즉 30. 지금은 목표가가 좀 길게 가더라도 일봉상으로 다음 달까지 이렇게 보더라도 33만 원, 33만 원 정도입니다. 목표가가. 그러니까 큰 수익이 안 나는 거죠. 28만 사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은 괜찮지만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중심선이기 때문에 26만 5천 원이 단타분들한테 손절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일단은 28만 원 선을 돌파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주셨는데 손절가는 26만 5천 원으로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기 전에요. 오늘 레기쇼 주제 4위 한번 맞춰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다음 중 역대 우리나라 아시안컵의 최고 순위 기록을 언젠가, 그래도 가장 최근 사례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5위가 1996년도였고 이때는 7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자,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요, 과연 언제일까요? 띠리링 2004년 중국입니다. 바로 본프레레호. 진짜 오랜만에 본프레레 이 이름을 들어봅니다. 이때 당시에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7위부터 6위까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우리나라 축구 실력이 올라가는 걸까요? 그러네요. 순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 모습 진짜 오랜만이에요. 전 아직도 저 모습이 선명하네요. 아, 정말요? 그래요. 저는 사실 축구를 거의 잘 안 보는데 네. 저 때만 해도 2002년 월드컵 직후니까 그래도 축구를 조금 봤을 때거든요. 아, 그러겠네요. 2002년 이후니까 조금 더 축구에 대한 관심이 그렇죠.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남아있는 곳들이 더 순위가 높을 때였습니다. 자, 2015년 호주, 2019년에 아랍에미리트, 2011년에 카타르입니다. 슈틸리케호, 벤투호, 조광레호. 언제가 가장 아시안컵의 순위가 높았을지 네.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죠. 3위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진또백이죠. 1순위, 2순위, 3순위니까 네. 잘 한번 골라주셨으면 좋겠고요. 절파고 TV님께서는 상당히 기억력이 좋으신가 봐요. 정말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니, 예전에 축구를 했던 거 정도 그 수준이 아니라 뭐 어떤 장면, 네. 스코어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마지막에도 이란한테 참교육당한 날을 네.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졸파고 TV님께서는 아무래도 보통 평상시에는 축구 광팬이신가 봐요.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네. 파랑새님 저하고 좀 비슷하시네요. 아하. 저도 축구는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 때만 보거든요. 특히 그렇죠. 월드컵 때요. 월드컵은 사실 거의 다 보죠. 웬만하면. 그쵸. 그래서 저는 그때가 기억나요. 월드컵 앞두고서 그 치킨 관련 종목들 막 갑자기 테마 형성했을 때 진짜 좀 약간 황당했었는데 네, 말이죠. 와, 진짜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런 좀 여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 모셔보고
시간으로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걸로 갈까요? 유튜브, 자연인님 아니시고요. 예비 자연인님께서 계십니다. 충분히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자연인이 되시겠다 이런 포부가 아닌가 싶은데 예비 자연인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종목은 슈어 소프트 테크입니다. 5,888원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현재 주가는 이렇습니다. 5,620원이죠. 슈어 소프트 테크 얼마 전에 1월 8일이었죠. 8,000원대 위까지 갔다가 지금은 그 고점 대비 30%가 내려갔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는 1월 초의 고점 대비해서 30% 이렇게 내려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슈어 소프트 테크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슈어 소프트 테크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인 그 소프트웨어 종목군 중에서 그나마 이제 영업이익이 비교적 높게 나오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의 소프트웨어 업종 평균 PR 퍼가 그 실질적으로 지만 500배가 넘게 이렇게 산정돼 있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18배 정도 되니까 다른 그 기업들에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다. 업종 내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뭐 실적도 일단 중요합니다만은 뭐 재료가 좀 동반돼야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직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재료가 좀 없고, 근데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는 뭐 4차 산업의 또 이제 핵심 그런 또 산업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 기업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서도 그 관련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제법 나오는 그런 기업이어서 현재 주가 이하로는 조금 이제 그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유통 물량도 3천만 주가 넘는데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죠. 오늘 다 20만 주고. 예, 그게 지금 현재 그 시장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뭐 저 PBR 관련 종목군으로 몰리고 오늘 같은 경우 또 2차전 쪽으로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기업들은 아주 애매하게 막 찌글찌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그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지나서, 그러니까 구정 지나서 뭔가 수급이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랬을 때는 일단 뭐 실적이 뒷받침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 좀 수급이 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홀딩 하시고요. 근데 이제 월봉 보시면 그 7,000원에서 8,000원 요 사이, 여기에 이제 저 매물이 지금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좀 단발로 먼저 보시죠. 사실 가격이 6,800원이니까, 아니 5,800원이니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6,8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거기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지금 이동평균선의 위치를 보시면 121선, 91선, 61선 이 중장기 이평선, 특히 이제 121선이 우하향이거든요. 우하향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되밀릴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 반등 실 때 단기적으로는 6,8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단기 차익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저점에서 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비 자연인님의 슈어 소프트 테크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보시고 다시금 매수할 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슈어 소프트 테크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봉만 전문가님 등장하시고 나서 또 댓글창이 갑자기 활발해졌네요. 네, 우리 박한님께서 덕분에 천국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만 전문가님 하면서 독종 외쳐주고 계시거든요. 아, 좋아요. 분위기 아주 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살려줘님께서도 함께 외치고 계시고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짜우짜님께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 9,84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 상황이고요. 지금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9,840원인데 9,690원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맞나? 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그럼 물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뉴프렉스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요거 연휴 끝나고 나서 그때 한번 보시죠.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예상치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대 초반이니까 약간 이제 길게 본다 그러면 현재 가격 이상으로 갈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월봉 보시면 그 지난달에 그 고점이 나왔던 이유가 뭐 단기적으로도 이 추세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었죠. 예, 여기서 딱 얻어맞고 지금 예, 밀리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지난번에 이제 급등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은 뭐라 그럽니까? 카지노 패턴이에요. 카지노 패턴. 단기 이제 불꽃놀이가 한번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월봉에서 이제 중기 저항이고 그다음에 상장 이후에 주가의 축을 뚝 보시면은 요게 또 이제 걸렸죠.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자리라는 얘기죠. 이 트렌드. 그러니까 지난달에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카지노 패턴 만들면서 장기 저항에 걸려 있는 그런 가운데서 또 2010년도부터 이어오는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14년 또 장기 저항 구간이에요. 그다음 하단에 쭉 내려오시면 이제 거래량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예. 거래량이 지난달에 너무 많이 터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다음 달도 만약 거래가 안 나온다 그러면 예,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다른 기타 이제 모멘텀을 본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지금 비싸지는 않습니다만은 거래가 지난달에 너무 폭발적으로 많이 터졌고 1차 카지노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행보를 할 때 21선 깨면 안 됩니다. 21선이 뭐다? 우리가 세력선이라고 그러죠. 21선 장대 운봉으로 깨버리면 주가가 단기 세력들이 이제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찌글찌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는 하지 마시고 연휴 뒤에 다시 한번 보시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월봉의 거래를 보고 그다음에 장기 추세 저항에서 지난달에 카지노 패턴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좀 쉬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지금 5%니까 하신다 하더라도 21선 일단 지지하고 보시고 만약에 이 라인을 이탈한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서 그죠? 한 7,000원 중반 정도? 뭐 그쪽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뭐 연휴 전에라도 만약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가 워낙에 강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차익을 하시고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홀딩만 하시고 만약 추가를 하신다 그러면 7,000원 초중반대 그때 한 4~5% 정도 추가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프렉스 현재는 추가 매수 잠깐 하지 말아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갖고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연휴가 지나고 나서 조금 더 지켜보신 이후에 말씀해주신 가격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자, 우리 김봉만 전문가의 카지노 패턴 얘기 나오니까 유돈돈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네요. 고독하구만님께서도 카지노 얘기 바로 받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에코프로 BM 추가 매수 여부 묻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후장 조금 전부터 에코프로 BM, 호퓨, LNF까지 양극재 관련 대표 종목들 윗꼬리가 더 길게 달려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좀 뒷심 더 그래도 받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45분 6분이 됐네요? 그러면 종목 진단 가기 전에 요거 랭키쇼 주제 3위 한번 가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아시안컵 최고 순위 기록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3위는 언제일까요? 띄워주시죠. 2019년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벤투호가 바로 이때 5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1, 2위인데 5위 안쪽에 최소 4위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자, 아시아컵 그 역대 최고의 기록들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종목 진단 살짝 갔다가 그거 공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볼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카이엔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유한양행을 들고 계시네요. 자, 유한양행 매수 가격이 61,500원이고 20%입니다. 오늘 보니까 장중에는 61,7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윗골을 좀 달고 있어요. 65,000원, 6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유한양행 최근 들어서는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유한양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최근에 지금 국채 금리가 또 다시 반등이 나오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저 개인적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 돌파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은 미국의 10년물, 2년물 국채 수익률하고 상반되게 움직입니다.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 눌림 주고 빠진다 그러면 또 이제 반등이 나오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 달까지는 국채 수익률이 현재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뭐 슈팅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아래쪽으로 더 밀리지도 않고 자 그런 관점이다 그러면은 유한양 같은 경우도 주가 조정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예, 지난번에 악재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고 이제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이 급락 나온 폭만큼 주가가 지금 딱 정확하게 예, 기간 조정이죠, 지금은. 1차 가격 조정 끝나고 작년 10월 말 11월 초에 2차 이제 가격 조정 국면인데 국제 수익률 여파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이제 제약바이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그대로 이제 홀딩을 하시되 요 다음 달 정도에 조금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아니면 2월 말 정도에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은 코로나 이후에 주가 이제 워낙에 많이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자체는 일단 인상이 끝났지 않습니까?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전 매수의 기회다 보거든요. 연초에 이제 급등 나왔던 종목군들도 재차 눌림목 줄 때 단지 이번 달 말까지는 좀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해 보이니까 현재 수준에서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현재 20%면 적정합니다. 그래서 물량만 그대로 홀딩하시고 좀 나아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중간에 만약에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직전 고점까지 그러니까 지난 그 1월 초죠. 그 라인까지 올려준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끊었다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월봉 보시면은 패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유한양 같은 경우도 요 로고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이번 달이 지지 맥점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이면은 가격 조정 마무리되고 다음 달에 거래가 나오면서 N자로 올라간다 그러면 작년 최고점이 84,000원인데 뭐 7만 원 이상 아니 7만 한 5천 원 라인 정도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 목표가 단기는 한 6만 7, 8천 원, 돌파 시에는 7만 5천 원, 8만 원 정도 설정하시고 약간 단기보다는 2월 달 이후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홀딩을 해 나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유한양행 살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약바이오 쪽에 이게 움직임이 썩 좋지 못해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유한양행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네, 유한양행까지 진단해 드렸습니다. 고독하구만님께서는 유한락스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유한락스요? 네. 이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네. 뭐 카예님은 진단 내용 잘 들으신 모양이에요. 감사 인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랑새님은 그 와중에 뭐 카지노 갔을 때 꿀팁을 알려주고 계시네요. 그래요? 네. 저 카지노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요. 갈 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네네. 네, 빠르게 좀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강병옥님께서 남겨주신 V원택이고요. 11,4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근데 요새 흐름이 영 좋지가 좀 못합니다, V원택. 그러니까요. 이 종목도 와, 저거 거의 뭐 한 달 내내 음봉 아닙니까? 저게 뭐예요? 저 무섭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 실망하게 저 중간에 저 빨간 건 뭐예요? 그렇죠. 이게 한 달 전 정도에 있었던 고점이 13,700원인데 지금 8,500원.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네, 앞자리가 바뀐 지 좀 됐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V원택을 들고 와 주셨는데요. V원택 현재는 좀 손실이 많이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그나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 됩니다. 그 현재 그 시총이 뭐 1,000억, 1,3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아마 그 정도 한 130억 이상 나올 것 같으니까 예, 그 매수가 이제 11,400원이면은 뭐 물리 종목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 근데 요즘에 이게 시장 트렌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번 꺾이고 나서 음봉으로 밀면은 예, 뭐 한 달, 예를 들어서 뭐 첨보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고점에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고점을 딱 주고 나서 징그리 하죠. 2달 동안을 어떻게 5일선을 한 번도 돌파 안 하고 계속 흘러내립니다. 이게 시장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투자 팁을 드리는 건데 한 번에 타이밍 잡는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또 비중을 많이 들어가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언제 돌릴지 모르거든요. 거래가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한 지금 10%가 그나마 다행이시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직전 저점이잖아요. 한 번 더 누른다 그러면. 그죠? 예, 여기 보시면 굳이 차트 딱 그려오신 거 어저께 여기서 살짝 아래 꼬리 준 거고 요 라인을 이탈해 버린다 그러면은 결국 한 7,800원. 그러니까 작년 그 10월 저점까지 밀 수 있는데 거기서 아마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월봉 보시면은 지금 3개월 연속 지금 음봉이죠. 까마귀 3마리가 좀 출현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전형적으로 원펀치 3 강냉이 패턴이에요. 양봉 하나 크게 나오고 3일 연속 음봉, 그러니까 3개월 연속 음봉이죠. 근데 지금 이번 달에 이 라인만 크게 안 깨면 다음 달에 이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때 들어올 때 이거 왜냐하면 지금 매매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유통 물량이 700만 원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신 가격보다 조금 하단 10,000원 전후 그 정도 됐을 때 좀 빠져나오지 아쉽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시고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쪽은 뭐 에코프로 BM부터 해가지고 대표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들 종목군들이 지금 훨씬 싸거든요.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의 대장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나중에는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등 시에 10,000원 전후에서 현금화하시고 예, 그 대표 종목군들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갈아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V원택 종목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김봉만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김목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역시 우리 김목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하면요. 채팅창의 반응들이 뜨거워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완펀치 3강냉이라는 댓글이 지금 벌써 한 3개나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전설의 단어 있지 않습니까? 찌글찌글. 아, 저도 그게 자꾸 뇌리에 꽂혀서 찌글찌글 이게 기억이 나는데요. 몇 가지 패턴들도 있으세요. 그 찌글찌글한 게 있고 전립선 패턴이 있고 카지노 패턴이 있고 막 이렇습니다. 다양한 그런 용어가 있네요. 완파지 쓰리강리기부터. 네, 그리고 독종이라는 그런. 여기 독종에 쳐주시는 분 김목만 전문가님 팬층이 두텁네요. 네, 그런가 그렇습니다. 봅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도 김목만 전문가를 보내드렸으니까요. 오늘 저희 또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랭킹쇼 주제 1위와 2위까지 공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자, 다음 중 역대 우리나라 아시아컵 최고 순위 기록입니다. 네. 1위와 2위 띄워주시죠. 2015년 호주 슈틸리케오가 2위까지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와, 저는- 이번에 2위에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카타르라고 혼자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호주였네요. 그렇습니다. 2011년 카타르 조광래호는 이때 사실 근데 와. 못지 않았습니다. 3위를 기록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안컵에 잘했던 기억들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돌아보면 이번 기록도 잘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아시안컵의 기록들을 돌아봤고요. 이 와중에 또 김봉만 전문가의 종목 진단에 여운이 또 남아 있습니다. 황소의 뿔, 염소의 뿔. 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을 해드렸던 랭키쇼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랭키쇼에서 진단 다 못 받으신 분들 아쉬우시죠? 매주 금요일에 진짜 쉬운 진단에서 포트폴리오 통째로 봐드립니다. 02-2128-3388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바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